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장입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죠. 벌써 화요일 1교시 06시 한번 시작하도록 해볼까요? 날씨가 이제 추워졌어요. 갑자기 추워가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감기를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독감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자기 몸을 잘 보호를 해야 합니다. 이 급격한 온도차로 인해 가지고 면역 체계가 뭔가 교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감기들 많이 걸리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로 잘 사는 사람들은 티내지를 않는데요. 티내지를 않더라. 무슨 티를 내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진짜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쓰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을 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경쟁심과 그런 질투를 유발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좋은 사람과 만나는 사람은 자신이 좋은 사람과 만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떠벌리지는 않아요. 떠벌리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그는 그 사람과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굳이 다른 사람의 그런 시기를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그 진짜 돈이 많은 부자는 돈을 펑펑 쓰면서 돈이 많다는 티를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요. 굳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음? 이목을 끌고 싶지 않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약간 티내려는 사람은 그 티내고 싶은 것이 실제로는 부족하거나 그것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티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티내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하여튼 여러분 티내지 마십시오. 돈 있다고 뭐 잘 산다고 티내는 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겸손하는 게 좋아요. 겸손. 겸손하게 살자. 하여튼 겸손하게 살아가지고 나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삼성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금융의 당국 수장들이 연일 은행 때리기 나서고 있어요. 요즘 보니까 은행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데, 올해 그 은행 실적 개선을 단순히 금리 상승의 기대 이자 수익을 거뒀을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소평가했으며 삼성과 현대차 등과 비교를 하면은 혁신 없이 편안하게 이익을 얻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냥 편안하게 이자 수익으로 따박따박 돈을 벌고 있겠죠. 이복현 금감원장은 6일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에서 열린 회계법인 간담회 뒤에 기자들을 만나요. 그 자리에서 은행권의 영업이익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 현대차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야, 하여튼 반도체나 자동차만큼 뭐 다양한 혁신을 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은행 산업 종사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은 은행이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상품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한테 비용을 전가하고요. 수익을 냈다고 목소리를 높여요. 이 원장은 미국은 고정금리가 기본이라 금리 변동으로 인한 충격은 위험관리에 실패한 은행이 받는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충격은 위험관리를 할 수 없는 개인들이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김지현 위원장도 이날 그 금융업권 주요 협회 회장들을 한데 모은 뒤에 금융회사 이익의 원천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수입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는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 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이제 부연을 하고 은행에 대한 인식이 이 원장과 동일함을 이제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정작 사회공헌에는 아주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상생 경영을 재차 압박을 하는 겁니다. 상생 경영. 근데 상생 경영을 안 하는 것 같아 보면은. 은행들이 좀 그런 게 좀 심해요. 보면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원장은 2020년 이후에 600개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국이 금융 소외층의 접근성을 높이라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 국민은행에서만 60개가 넘는 점포를 폐쇄했다고 비판을 하죠. 김 위원장도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에 걸맞게 금융권의 한 단계 발전된 사회적 역할을 바란다고 하죠.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제기되는 은행권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이 원장은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 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양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보니. 야, 하여튼 참 은행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는 참 상상도 못했겠죠. 금융당국의 그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이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반도체하고 고배당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는 증시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주는 업황에 반등 기미가 보인다는 이유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금융주 등 고배당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당분간 국내 증시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한국거래소에 보니까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한 1.87% 올라서 79,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이 7만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달 18일 이후 13거래일 만인데 하이닉스는 역시 이날 전장보다 5.7% 정도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해가지고 13만 3천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닉스는 52주 신고가까지 갈아치웠는데 지난해 1월 수준의 가격을 이제 회복을 한 거죠.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업종의 주가도 크게 올랐는데 KB금융이 전 거래일보다 5.89% 오른 것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등등 모두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화재 등 보험주하고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증권주도 상승 마감했네요. 전체 금융업 지수도 한 4.18%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이날 그 반도체주하고 금융주가 오름세를 보인 것은 외국인 자금 이탈 중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한 그런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업종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금투업계는 공매도가 금지된 후 단기적으로는 일부 종목에서 쇼커버링 현상이 나타나고 외국인 순매수라는 착시 효과를 부를 수 있다면서 이들 업종은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가 반등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이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니까 공매도 활용 빈도가 높은 그 외국인은 금지 조치 이후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을 모두 순매도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도 급감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가지고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그 10월 이후 공매도 금지 조치 전까지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로 일관하면서 대형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4분기 들어서 스마트폰하고 PC 등 전방 수요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에요. 디램 가격의 경우 보니까 메모리 공급 조절이 지속된 결과로 9월부터 반등하는 상황이고 실제로 외국인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5거래일 동안에 코스피 전체는 2,469억을 내다 팔면서도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각각 2,349억, 1,997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공매도 금지 여파로 인전 이후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하고 종목이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옮겨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적 기대감과 고금리가 유지되는 환경에서 대형 반도체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금융주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높은 장세에서도 고배당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점이 부각할 것이라고 보는데, 뭐 은행과 보험 등 금융업이 그 매 분기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금융지주의 주주 환원 그런 광어를 촉구하는 당국의 압박이 거세진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보험업종은 배당 가능 그 이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회계 상황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경기와 금리 불확실성이 높아져 가지고 경기 방어주로서 매력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네요. 보니까 또 삼성전자가 이번에 2년 만에 5천만 화소 그 이미지 센서 신작을 출시를 합니다. 삼성의 글로벌 홈페이지에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죠. GN 시리즈의 신작 GNK를 출시를 했습니다. 21년 9월에 GN5 출시 이후에 2년 2개월 만인데 이 제품은 최초 모델인 GN1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고 저전력 특성과 자동 그 초점 성능을 강화를 했어요. 이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의 눈의 기능이죠. 이 눈의 기능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카메라 렌즈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그 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화를 합니다. 삼성은 이미지 센서 신제품 출시를 발판 삼아 가지고 업계 1위의 일본의 소니 추격을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시장조사기관에 보니까 소니가 지난해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약 54% 점유율을 기록합니다. 삼성은 29%의 2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소니가 강자네요. 강자.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삼성전자가 1등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최적화된 그 신경망 처리 장치 도입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AI 노트북의 확산은 산업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인텔의 CEO가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하고 자율주행차 등 개인용 기기에서 이 자체적으로 작동하는 AI를 뜻하는 온 디바이스 AI가 이제 생성형 AI에 필적하는 그 메가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메가 트렌드로. 대형 서버를 그 통해서 구현해낸 그 챗 GPT가 있죠. 이 챗 GPT 등에 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요.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죠. 삼성, 퀄컴 등 반도체 기업들은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반도체를 잇따라서 출시를 하고 있고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유일업계에 따르니까 글로벌 정보기술 가전기업들이 온 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기기의 내년 출시를 공식화하는데 온 디바이스 AI는 스마트폰이라고 노트북, 자율주행차, 그 XR 헤드셋 등 그 소비자가 직접 활용하는 기기에서 구현하는 AI입니다. 예컨대 제품 컨셉을 보니까 글로 입력하면 디자인을 해주는 앱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PC에서 자체적으로 실행되는 시기죠. 삼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내년 1월에 공개 예정인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에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꿔주는 기능을 담은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될 거라고 해요. 이 노트북과 관련해서도 주요 기업들이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적용한 신제품을 현재 좀 준비 중인데 시장조사 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그러는 이야기를 해요. 26년에 그 온디바이스 AI 적용 노트북 비중이 전체 노트북의 한 50%에 달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온디바이스 AI가 큰 관심을 받는 것은 챗GPT 등 그 대형 서버하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그 서비스되는 AI 모델의 그 천문학적인 유지비하고 과도한 전력 소모, 그 낮은 보안성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개인 기기에서 AI를 가동하면은 전력이 적게 들고요. 서버 구입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니까 그 애플하고 삼성전자 등은 그 스마트폰의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구독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모바일 경험 사업부 부사장이 최근에 실적 설명회에서 고객들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에 생성 AI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구현되는 초거대 AI하고 온 디바이스 AI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AI 구현도 현재 추진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집니다. 온 디바이스 AI 구현에 NPU가 필수적이죠.
최근에 삼성과 퀄컴 등은 NPU와 그 다른 칩들을 모은 통합 칩셋 형태로 온 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출시하고 있는 거예요. PC용 그 칩을 개발하는 인텔과 AMD, 애플도 최근에 온 디바이스 AI를 지원하는 노트북용 칩을 현재 공개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퀄컴 CEO도 최근에 온 디바이스에서 구현되는 생성 AI 영향으로 반도체 칩의 평균 판매 가격이 수년간 연 10% 정도 오를 거라고 합니다. 오를 것 같습니다. 잘할 겁니다. 삼성전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